안녕하세요. 요즘 실적 시즌이죠. 30% 변동 공시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숫자와 실적에 집중을 해야겠지만 관점, 투자 기간이 아니고 투자에 대한 관점을 좀 긴 지평에서 보는 투자자라면 숫자와 더불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노마드 투자조합 투자자 서한을 보고 마침 시장 상황과도 맞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을 나누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당연히 언제나 그렇듯이 책 광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책은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봤어요. 우리 투자자들은 상식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생각을 통해 투자 기회를 찾죠. 최근에 시장이 좀 하락한 상태인데 이 하락을 보는 관점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누적시키려면 실적 시즌에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저 책에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거든요. 코스트코 예시인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과정과 아이디어와 근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락에 대해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투자자들은 각자 가진 능력과 기질, 철학이 모두 다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각자 다른 와중에 특별한 어떤 것을 찾아내고 알아볼 수 있는 재능, 흔히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걸. 그게 없다면 날카로운 종목 선정이 매번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뭔가 인사이트에 기대기보다는 시장이 종종 제공해주는 할인 기간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적으로 시장 폭락은 특별한 재능이 없는 투자자들, 불모지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특별한 인사이트를 갖지 못한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해줬어요. 투자를 할 때 기업 본질 가치와 가격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가치가 가격보다 높을 때 우리는 투자를 실행을 하죠. 이게 가치주다, 성장주다 이런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고 이럴 때 보통 우리가 투자를 집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각자 생각하는 가치가 과거 숫자에 기반한 액면 밸류에이션이 될 수도 있고 미래 수익성이 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상대하는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이익, 잉여 현금 흐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엔 가격이 크게 등락을 하지 않으니 가치가 개선되어야 주가가 따라 올라가겠지만 종종 기업과 상관없는 시장 이슈로 가격이 주가가 크게 빠지기도 하는데 이러면 가격과 가치 간의 괴리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즉 가격이 가치까지 올라갈 확률과 폭이 역으로 그 이전 평상시 대비보다 굉장히 크게 증가하게 돼요. 현실적으로 이런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시장 하락기가 찾아왔다면 내 투자 대상에 들어와 있는, 내 레인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에 대해 두려운 감정을 싹 제거하고 근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했듯이 2020년 3월이 그랬고 2022년 1월과 2월 지금도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지나봐야 아는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항상 이런 것들이 기회였어요.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언제나 하락하기를 기도했던 우량주와 질 좋은 성장주가 합리적 가격까지 하락을 하는데 막상 투자자들이 매수를 망설이는 이유는 시장에 노이즈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시장 하락기에는 언제나 부정적 전망과 비관론자들이 득세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게 돼요. 투자자들은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 비관론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비관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을 찾아야 하고 내가 투자하던 기업이 있다면 아이디어가 훼손됐는지 봐야 하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장기 성장성이에요. 당장에 그 지금 찍히는 액면 밸류에이션, 퍼가 몇이니 PBR이 몇이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의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 추정은 정확하고 아주 미세하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미세하고 디테일하고 세세한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BM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설정, 그리고 그에 대한 내 생각,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멀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을 보기 때문에 기다림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기다림은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단기 투자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뉴스에 주가가 튈 때 주가가 오르니까 따라 붙는데 오르니까 좋아 보이는 것은 내리면 안 좋아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주가는 일반적으로 오르고 내립니다. 그러면서 기업 본질은 계속 성장을 해 나가요. 성장을 계속 해 나가는 엔진을 장착한 기업을 골랐다면 말이죠. 그 성장을 시장이 언제 알아줄지, 그게 장기가 될지, 내가 사자마자 그 날부터 알아줄지는 모르겠지만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본질을 보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 기준에서 큰 수익은 다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오르니까 사는 것은 이런 시간을 버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책, 뒤에 나온 이 책의 주요 철학 중 하나인데,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기반으로 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다리는 투자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온 투자자들이 별로 없어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보면 환승 입구 앞이나 계단 앞은 항상 동선이 짧아지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죠. 인산인해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잘못하면 밀려서 못 타기도 해요. 근데 잠깐만 옆으로 빠지면 인구 밀도가 갑자기 확 낮아지면서 한결 쾌적해지거든요. 그렇다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저는 투자의 장기적인 그 시야와 인내심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눈을 들어서 조금 멀리 보면 되고 조금 더 기다리면 돼요. 장기적 시야를 갖는다고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게 아닌 건 너무 당연하니까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투자가 제로섬의 영역이 아닌 플러스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익에 대한 난이도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경험적으로 훨씬 낮아져요. 수익 내기가 더 수월하다는 말이 되겠죠. 경쟁이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단기 시장 등락보다는 내가 선택한 기업의 잠재력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통상적으로 기업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확률, 그러니까 성장주의 실패 확률은 5년 이내 80%, 10년 이내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실패할 확률이 저렇다는 게 아니고 기업의 성장을 봤을 때 저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장이 이어질 기업의 핵심 특성을 찾고 그를 바탕으로 투자 대상을 골라서 그 투자 대상을 적과 꿀이 흐르는 플러스섬의 영역인 장기적 관점으로 끌고 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성장의 핵심 특징은 복리의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따른 단순한 결과나 그 결과를 통한 이익 수치, 숫자, 그런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만들어낸 그 회사의 근본적인 엔진을 보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코스트코의 사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의 실적 성장 숫자가 아니고 그 근본에 있는 성장 엔진에 집중한 것인데, 이 책에서는 그 성장 엔진으로 약간 선순환적인 요소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그 혜택의 고객 환원을 통한 고객 락인, 그리고 추가 출전 및 확장 시에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 발생, 그리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의 추가적인 고객 환원,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추가적인 이익을 다시 고객에게 추가적으로 환원을 해주고요. 그를 통한 고객들의 추가적인 락인, 이렇게 선순환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순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한 분기별 실적의 소폭 등락과 시장 컨센서스 상향, 하향, 부합 이런 거 여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투자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책에 나온 코스트코 성장 엔진을 약간 더 설명을 드리면, 코스트코 성장은 역설적으로 이익을 극단적으로 챙기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코스트코는 원가에 최대 14%의 고정 마크업만 붙여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통은 싸게 매입한 만큼 이익을 더 붙여서 이익 극대화를 통상 추구하는 법이죠. 근데 코스트코는 싸게 물건을 매입하면 그만큼 싸게 파는 것을 통해 그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코스트코는 세 가지를 확실히 잘한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코스트코의 성장 복리를 만들어내는 핵심 엔진이 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운영비 컨트롤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를 코스트코 추천이다, 코스트코 혜자가 이렇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이때에 이 코스트코를 투자할 때에 이 책을 쓴 투자자는 코스트코에서 이런 복리 엔진을 찾았고 이것을 근거로 장기적 관점의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그 방식, 투자 결정 근거, 그리고 그 과정, 이걸 찾아내는 과정을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운영비 컨트롤이 잘 됐는데, 경쟁사는 코스트코와 같은 판매 가격을 책정할 경우에는 높은 운영비 때문에 이익을 남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점은 비용 컨트롤인 것이죠. 다만 이 비용 컨트롤만 가지고는 기업이 장기 성장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두 개가 제가 보기에는 핵심 엔진인데, 이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선순환을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코스트코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고형 매장이죠. 코스트코는 대규모 발주를 통해 매입비를 다운시키고 그렇게 다운시킨 가격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코스트코는 매장 내 상품 종류 수, 그러니까 우리가 SKU라고 하죠. 스타 키핑 유닛을 제한시키고 그 제한된 물품을 받을 때 공급자로부터 경매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 가장 저렴한 제한을 한 공급자의 물건이 코스트코에서 팔리게 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 번째 요인이 나오는데, 저렇게 물건이 아주 저렴하게 깔리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연히 발길이 가게 되죠. 그 혜택이 연 4만 원 내는 정도의 회원 등록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는 이익이 연간 더 크기 때문에 4만 원을 주고 자발적으로 락인이 됩니다.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코스트코 가는 고객은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콜라를 팔아서 그 콜라를 사러 코스트코에 가는 게 아니고 코스트코니까 코스트코에 가는 거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코스트코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아주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매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코스트코는 커진 매출 규모를 바탕으로 물건을 매입할 때 더 큰 협상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협상력을 바탕으로 더 싸게 매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싸게 매입한 물건에 정해진 만큼만 이익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게 쇼핑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물건을 납품하는 업자 입장에서도 엄청 대량의 물건을 한 번에 안정적으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나쁠 것이 전혀 없죠. 이런 일관된 정책으로 소비자는 코스트코의 가격에 대해 신뢰를 더욱 더하게 되죠. 이게 계속 선순환을 이루면서 그래서 굴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코스트코의 성장 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 와인만 보더라도 쉽게 체감이 돼요. 코스트코에서 와인 사보신 분들은 무슨 말 지금 하는 건지 금방 아실 텐데, 우리나라 마트에서 와인을 팔 때 가격 보면 한 놈만 걸려라 식의 가격 정책을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데, 무슨 와인 장터를 수시로 하면서 정가와 할인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갭이 벌어지는 것을 반복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한다니까, 장터한다니까 가서 사게 되지만 와인 가격이 뭐가 정상인지 알 수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구매한 와인은 내가 혹시 눈탱이 맞은 건 아닌지 인터넷을 통해 자꾸 확인을 하게 되죠. 하지만 코스트코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코스트코에서 사면 그 와인에 대한 합리적 가격을 언제나 제공받을 수 있고, 심지어 그 가격조차 쌉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을 소비자가 많이 구매해 주니까 코스트코는 와인 구매력, 와인 판매의 그 볼륨을 바탕으로 와인에 대한 구매 협상력이 더 높아져서 싸고 질 좋은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더 많이 갖다 놓을 수 있고,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와인 초보일수록 코스트코 와인 코너를 많이 가게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락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와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다른 카테고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락인이 되고 서로 아주 중요한 선순환을 주고받게 되고, 이게 바로 코스트코의 복리 성장 엔진의 핵심이란 말이죠. 이렇게 코스트코를 보면 분기별 실적 자체는 단기에 업다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성장 엔진에 이런 선순환에 하자가 발생했거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장기적 관점의 투자는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시야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런 식의 숫자 뒤에 있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성장 엔진에 대해 좀 더 생각하고 조금 더 보려고 하는 투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약간 빠졌을 때, 지금처럼 시장이 약간 지지부진할 때 마침 작년 실적 결산과 22년 실적 예상치가 함께 공시되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때에 이런 작업을 한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고민을 한다면 굉장히 더더욱 의미가 있겠죠. 다들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말할 내용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